네, 이번 시간에는 실험연구법, 외적 타당도가 무엇이고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연구법은 어떻게 공부하시라고요? 일단 정의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이 외적 타당도를 타당도 높이는 방안들에 대해서 학습하시면 머릿속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적 타당도는 뭐냐면 아까 내적 타당도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인에 의해서 미친 영향이 큰지 가외 변인이 이 종속 변수에 미친 영향이 큰지 파악해서 독립 변인이 훨씬 이 종속 변수 변인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 가외 변인이 거의 없다면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외적 타당도는 뭐냐면 정의가 쉽습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 앞에서 시행했던 내적 타당도의 실험 결과를 우리가 과연 일반화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외적 타당도입니다. 즉 특정 집단의 대상으로 특정 시기에 특정 상황에서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모든 대상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위 집단의 학습자들한테 A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지 중위 집단의 학습자들에게 A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할 텐데 전국에 있는 상 집단 애들을 다 뽑아서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표본 집단을 뽑을 거 아닙니까? 특정 시기에 특정 상황에서 특정 대상으로 뽑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한 결과를 과연 다른 집단, 다른 시기,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게 외적 타당도다.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있다면 외적 타당도가 높은 거, 일반화시킬 수 없다면 외적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자, 내적 타당도가 특정 연구 결과에서 인과적 추론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얼마나 진실하게 원인과 결과가 얼마나 잘 뚜렷하게 나오고 그게 진실한가에 대한 것의 판단이라면 외적 타당도는 그러한 인과적 추론의 진실이 이거 원인과 결과의 정도는 이 정도였다 판단하는 게 내적 타당도였다면 그 인과적 추론의 진실이 다른 집단, 다른 시기, 다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외적 타당도다. 따라서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이 원인에 따라서 정확히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는 어디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실험 결과는 그 집단 안에서만 일어난 거니까 따져보면 일반화 시키려면 다른 요소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없다면 이 실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편중된 표본과 연구의 반응성이죠. 편중된 표본은 뭐냐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연구는 표본을 추출해서 행할 수밖에 없다.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특정한 결과들이 일반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표본의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해야 된다. 즉 표본 집단, 우리가 모집단에서 실험 결과는 표본 집단을 빼서 결국 실험을 하잖아요. 이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면 이 실험 결과는 일반화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이 표본 집단이 이 전체 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집단이었다면 어떻다? 이 실험 결과는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업 방법에 관한 실험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의 실험 처치를 하여 얻은 결과를 이질적인 능력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만 모은내서 얻은 결과를 여러 이질적인 능력으로 구성된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는 이 실험 결과를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봅시다. 소음이 어느 정도 학교에서 일어나는지를 판단해서 어떤 듣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 주위에 일어나는지를 판단해서 그 학교에서 과연 수능 시험을 칠 수 있냐 없냐, 주위에 소음이 낮아야지 일정 데시벨이 안 나야지 그 학교 주위에서 칠 수 있다고 치는데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는 뭡니까? 옆에 비행장이 막 많은 겁니다. 그래서 A 도시랑 B 도시랑 수능 시험 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A 도시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래서 표본 집단 몇 개를 뽑겠다 했는데 이 A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B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판단해서 주위에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음이 낮으면
이제 실시할 수 있다. 100개 중에서 한 20개 뽑고, 그래서 100개 중에서 한 10개를 뽑아서 20개 뽑아서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 A에는 만약에 이 A 쪽에서 뽑았는데 이쪽에 비행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비행기가 막 수시로 날아다녀요. 그러면 그 표본 집단은 정확히 뽑은 거라고 볼 수 없겠죠. 왜냐면 비행장이라는 특수한 곳에 있는 학교를 뽑은 거잖아요. 그거는 A 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집단, 우리가 실험 대상을 전부 다 결국 우리가 실험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 실험 과정에서는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꼬여서, 이 표본 집단이 과연 모집단을 정확히 잘 대변할 수 있냐 없냐. 만약에 대변할 수 없다면 외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연구의 반응성입니다. 연구 대상 자신이 특정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럽지 못한 반응을 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들과는 다른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 효과를 일명 호손 효과라고 한다. 이는 연구 결과에 상당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에 일반화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반응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연구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험 집단을 뽑았는데 그 실험 집단이 자기가 실험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죠? 학습 프로그램이 과연 이 A라고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학습자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치냐 안 미치냐 판단하려고 하는데, 실험 대상자들이 자기가 실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보니까 일반적인 반응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의 반응성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일반적인 집단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결과로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자라는 특수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결과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는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구의 반응성과 편중된 표본이라면 외적 타당성이 낮다. 연구의 반응성으로 그 피실험자가 자기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호손 효과가, 이렇게 이 키워드로 요약하겠습니다. 호손 효과가 발생했다면 외적 타당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뭐냐면 외적 타당도는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내적 타당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내적 타당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게 외적 타당성입니다. 따라서 외적 타당성은 선행 조건보다 내적 타당도가 확보돼야 됩니다.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내적 타당도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내적 타당도가 없다는 것은 연구 결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없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외적 타당도를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적 타당도를 검토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실험 결과가 내적 타당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외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 조건이 된다. 자, 두 번째, 모집단에 대한 타당성. 아까 했죠. 표본 자료가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모집단을 잘 반영해야 된다. 표본 집단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타당성. 외적 타당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측면은 환경이다. 그래서 환경의 연구 결과가 연구 환경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이면서 다른 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즉 연구 결과가 이 연구 환경 말고 더 다른 현실적인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집단 말고, 표본 집단은 학습자들의 그 인간에 대한 걸 의미한다면, 환경은 그 환경이 제한된 환경에서 발생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바로 환경에 의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적 타당도 확보하기, 모집단에 대한 타당성 확보하기, 환경에 대한 타당성 확보하기로 외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네, 이것으로 실험 연구법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모두 끝마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실험 설계에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연구법들이 딱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했습니다. 실험군에서 우리가 다뤄봐야 될 어떤 종단 연구라든지 횡단 연구, 아니면 뭐 문화 기술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학습자들의 어떤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방법, 이런 것들만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로 넘어가서 이제 평가 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자꾸 길어지고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필요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학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 강사들께서, 인간 교수님들께서 안 다뤄주시는 부분이라고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자기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한 번만 보고 넘어가면 시험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중요한 거 앞에서 다룹니다. 교육평가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나올 거 안 나올 걸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다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평가 실험연구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